5월은 납세에 닿을 때가 왔다. 아는 만큼 아낀다. 종합소득세 최종 점검. 매년 납부에도 헷갈리는 종합소득세. 올해엔 간략한 개념과 흐름을 익혀 세테크를 시작해보자. 종합소득세란 2021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 부과하는 세금. 누가 해야 하나요?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업소득자.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다면, 기준시가 9억 원이 넘는 국내의 주택에서 월세를 받고 있다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 소득이 있다면, 사적연금에서 1,200만 원 이상 연금소득이 있다면, 간단하게 수입마다 3.3% 세금을 제하고 받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이때 원천 징수된 3.3%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환급받고 적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해요. 보험 모집인이나 방문 판매원, 음료 배달 판매원은 특이하게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세금 처리 가능. 언제까지 해야 해? 2022년 5월 1일에서 31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돼요. 단,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했다면 신고기간이 6월 30일까지 연장돼요.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 곱하기 20%, 남부지연 가산세는 미납미달 납부세액 곱하기 미납일수 곱하기 0.025%.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종합소득 6종 세트 합산.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개인소득의 종류는 아래와 같아요. 이 중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신고하는 거예요. 개인소득 종류. 개인소득 종류는 종합과세와 분류과세가 있는데, 먼저 종합과세를 소개하면 이자소득 금전을 대여해 주고받는 데가 금융기관 등을 통해 이자로 발생하는 소득이며, 배당소득은 주식이나 출자금 등에 대한 이익 분배로 생긴 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발생한 소득,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이 해당됩니다. 사업소득은 반복적으로 계속 이뤄진 일에 대한 소득을 말하며, 연금소득이란 퇴직, 장애, 노령, 사망 등으로 일정 기간 납입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생긴 소득이며, 기타 소득은 상금, 복권, 위약금, 배상금 등을 포함해 일회성으로 이뤄진 일에 대한 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분류과세에는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어요. 기타 소득과 사업소득, 뭐가 다른가요? 기타 소득과 사업소득은 원천세율이 달라요. 원천세는 세금을 미리 떼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기타 소득은 8.8%, 사업소득은 3.3%의 원천세율이 적용돼요. 종합소득세 세율표 및 계산법. 종합소득세는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 내 소득 구간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소득 금액에 따라 최소 6에서 45% 차등 적용됩니다. 상세 내용은 표를 참조하세요. 만약 내 과세 표준이 3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 곱하기 15% 마이너스 108만 원은 342만 원. 즉, 내 종합소득세는 342만 원입니다. 기타 소득만 분리과세할 수 있어요. 기타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칠지 말지 선택할 수 있어요. 내 합산 소득이 과세 표준 특정 구간을 넘어 세율이 많아진다면 분리과세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만약 기타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친 과세 표준이 4,6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받는 게 유리해요. 하지만 4,6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세율 24%가 적용되니 기타 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게 유리하겠죠. 단,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넘으면 분리과세할 수 없고 무조건 합산 신고해야 해요. 또 주택임대로 인한 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만 세율 14%로 과세됩니다. A, B, C, 유형이 의미하는 건 뭐죠? 종합소득세 신고 용지를 우편으로 받으면 자동으로 영문 플러스 유형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신고해야 할 유형을 미리 분류해서 알려주는 건데요.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유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방법과 경로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니 알려주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 유형에 따라 신고는 어떻게 하죠? 위에서 유형을 확인했다면 이미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알 수 있죠. 크게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경 비율, 단순경 비율 등의 방법으로 나눠요. 가장 많은 사업 소득자가 분포한 유형은 D유형입니다. 그렇다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복식북이나 간편장부 등을 작성해 소득을 신고하는 기장신고와 증빙자료가 부족할 경우 소득 금액을 추정해 신고하는 추계신고가 있어요. 이 역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나는 것이랍니다. 기장신고 대상자라면 거래 사실을 기장의 기재의 그 내역에 따라 소득 금액을 신고한다는 의미. 기장신고를 하려면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복식북이를 작성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위한 것으로 별도의 회계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어요. 복식북이란 간편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람이 제출하는 양식, 재산 상태와 손익거래 등의 변동을 거래 때마다 빠짐없이 이중 기록해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를 말합니다. 추계신고 대상자라면 소득 금액을 증빙할 자료가 없다면 필요 경비를 계산할 수 없겠죠. 따라서 이 경우엔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과세소득을 추정해 계산하는 추계신고를 하게 됩니다. 추계신고를 할 때는 경비율 제도를 이용합니다. 경비율 제도는 다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눠요. 경비율은 홈택스의 조회발급 기준경비율, 업종 검색 후 조회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단순경비율이란 수입금액 대비 전체 경비를 업종별로 평균에 정해둔 비율. 소득금액은 수입금액과 같음.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 및 인건비, 임차료 등의 주요 경비는 증빙으로 필요 경비를 처리하고 기타 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필요 경비를 인정합니다.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 서류가 없으면 세금 부담이 증가하니 꼭 챙겨야 해요. 절세하려면 종합소득세는 간단하게 아래 구조대로 부과합니다. 이미 정해진 것 외에 우리가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붉은색으로 표시한 필요 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부분. 종합소득세 산출간단 도식은 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필요 경비 절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돈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라에선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돈을 벌기 위해 쓴 금액만큼 필요경비로 인정해 소득에서 빼줍니다. 이렇게 비과세 분류되는 금액이 많을수록 과세 표준이 줄어들겠죠? 필요 경비에 인정되는 건 사업체 운영 시 지출되는 급여나 퇴직금,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통신료, 수도료 등의 공과금, 회사 명의의 휴대폰 요금, 업무용 차량, 경조사비 등을 포함한 접대비, 기부금 등. 팁, 헬프, 여전히 오리무 중이라면 샘, 개인 사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세금 신고 앱, 샘을 다운로드하면 종합소득세 계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계산은 무료이고 앱에서 신고까지 할 경우 유료 결제가 필요하다. 배달의 민족 전문가 랜선 상담소 세무편. 자영업자에게 추천하는 영상.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배민 사장님 광장 홈페이지에 세무 관련 질문을 올리면 세무사가 질문을 추려 답해준다. 비즈넷 종합소득세 바로 조회 서비스. 중소사업자라면 활용해 볼만한 서비스. 올해 신고 데이터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예상 금액을 실시간으로 계산해준다.